요런 느낌일 줄 알았어. 이 필랑트가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 강주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필랑트 리뷰를 하고서 이 차 트랙에서 올려서 타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랑클레오스 대비해서 확실히 이 필랑트라는 모델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그 윗급의 차이면서도 좀 더 핸들링 성능의 향상을 위한 튜닝이 살짝 더 들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제 스피디움으로 차를 끌고 다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르노 하면은 뭔가 부들부들 하면서도 코너링을 쫀쫀하고 좀 탄력 있게 잡아주는 약간 고양이가 달리는 거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유연한 듯 하지만, 부드러운 듯 하지만, 조용한 듯 하지만 붙들 걸 다 붙들고 핥힐 걸 다 핥힐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 약간 좀 프랑스 차들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이 프랑스의 도로 사정을 이해하면 유럽 브랜드 중에서도 이 프랑스 차량들이 갖고 있는 현가 셋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도심은 예전에 그 말발굽 시절부터 쓰던 돌로 깔려져 있는 포장도로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도로 나가게 되면 이 프랑스가 아주 높은 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지대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오르락내락하는, 지금 흡사 여기 인제 스피디움으로 들어가는 이 국도 같은 그런 도로들이 많죠. 그래서 프랑스 차는 독일 차에 비하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딱딱하게 세팅하는 법이 잘 없죠. 언제나 관절은 유연하게 움직여서 평상시에는 그 울퉁불퉁한 길에서의 좋은 승차감을 잡고 아우토반처럼 매끄러운 길보다는 돌바닥 길을 더 많이 달리니까요. 물론 그랑콜레오스도 필랑트도 SUV 모델입니다. 핫해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르노 특유의 감성을 추구하고 있죠. 르노에도 그 RS라고 하는 고성능 디비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RS까지는 아니지만 그랑콜레오스의 한 RS 라인 같은 느낌이 저는 필랑트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약간 운전대 무게가 좀 아쉽기는 해요. 지금 AI 모드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모드를 적응시키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때도 약간 운전대가 조금 가벼운 느낌? 아무래도 여전히 이 차도 그 패밀리 SUV의 어떤 그 성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물론 이건 스포츠 모드로 돌리면 조금 더 탄탄한 스티어링 필링으로 올라오긴 해요. 근데 그 모드가 변환될 때 약간 반박자 늦게 이 운전대 모터의 토크가 빡 조여지는 그 느낌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걸 제외한다면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는 딱 원했던 반응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그랑콜레오스랑 필랑트랑 타이어가 똑같아요. 둘 다 막 스포츠 지향성 타이어가 아니라 정숙성과 승차감과 연비를 중시하는 그러한 타이어 세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두 대 사이에 약간의 그 어떤 추구하는 코너의 밸런스의 맛의 차이가 좀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일단 와인딩 코스에서의 느낌으로는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도 국산 중형급 이상의 SUV 모델에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팅, 인제 가기 전에 살짝 맛보기로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우측 대회전 코너를 딱 돌아봤는데 보셨어요? 맛깔납니다. 살짝 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이제 그 요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 뭔가 뒷바퀴 쪽이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되게 매끈하게 코너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이게 그랑콜레오스랑도 좀 살짝 다른 필랑트만의 약간 좀 특성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뉴트럴 감각이 선명하다고 할까요? 소렌토나 산타페가 덮어주지 못하는 그 영역의 어떤 운전의 재미? 확실히 그 딱 필랑트만의 고유한 색깔로 남아있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사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노면이 굉장히 엉망입니다. 살짝 빠른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이 요철을 타고 넘을 때의 이 현가 쪽에 그 범프의 처리 능력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의연해요. 정말 그 큰 범프들을 탁 하고 치는 게 아니라 통통 하고 치는 요러한 느낌들, 바퀴가 지면을 막 놓치고 하늘로 이렇게 순간순간 점프하려고 하는 듯한 이러한 모션들은 정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런 서킷에 잘 올 것 같지 않은 차로 서킷에서 리뷰하는 거, 이게 약간 또 스테이션 B만의 전매 특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킷에서 한번 달려볼까요? 인제 스피디움 풀코스고요. 진짜 오랜만에 요런 양산차로 들어와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첫 세션에는 차들도 많지 않고, 지금 아침에 강원도 쪽이 비가 한번 내렸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다 말라갑니다. 노면 상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움직임 한번 연석들 밟으면서 체크해보죠. ESC 오프 모드가 있는데 저게 풀 오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포츠 모드 오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던져볼까요? 반응 한번 보게. 오, 봤어요? 다시. 이게 되게, 제가 지금 약간 스티어링을 차의 균형을 깨기 위해서 좀 과격하게 던져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확실히 그 꼬리가 오버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긴 날아가지만 정말 점진적으로 날아가죠. 보시죠. 오케이, 요런 느낌일 줄 알았어. 자, 참고로 이 차는 이런 곳에 와서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닐 거라, 일단 브레이크가 한 세션을 풀로 견디는 건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의 양산차들의 95%는 이제 한 세션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에 반응들, 이 한 개에서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맘먹고 어택 한번 해보는, 한 랩이나 두 랩 정도 어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사륜 구동이 아니라 전륜 구동인 게 오히려 이러한 좀 핸들링 면에서는 저는 좀 더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원한다면은 꼬리를 따로따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턱인을 유도할 수가 있고.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 와, 한번 탁 꺾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뒤쪽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빠른 스피드는 아니거든요. 낮은 스피드이긴 하지만 확실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약간 반템포 느린 요 예측성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요런 국산 SUV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네 하는 약간의 그 재미 부분들이 역시 나올 줄 알았어요. 회생제동은 중간에다 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차피 연비주행하는 곳이 아니라 감속이 필요할 때는 팍팍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저기 아까 저희 구독자분, 네, 이야,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 돼요. 지금 RPM 단수가 표시가 안 되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CP 정확하게 해주성 좋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어택을 들어오니까, 네, 이 직선 구간에서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풀 출력을 지금 다 줬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의 잔량이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력이 지금 101kW, 그러니까 이 엔진이 내는 출력만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한 15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요 출력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저마찰 타이어인 거를 감안하면 움직임은 진짜 깔끔해요.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지금 뒤에 86 어리둥절하죠. 저 차 지금 뭐가 여기 들어와서 달리고 있는 거지? 이런. 자, 과연 타임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2분 18초 빵! 오! 자, 피니시 라인 기준으로도 쭉쭉쭉쭉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계측하고 배터리 충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67kWh의 배터리가 245마력의 그 합산 출력을 다 내면서 풀가속을 시속 200 근처까지 올리게 되면, 네, 한 70% 정도를 소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필랑트가 전에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엔진과 EV의 파워트레인의 그 의존도가 사실 거의 반반입니다. 다른 하이브리드들은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한 7, 80, 전기에 대한 하이브리드가 2, 30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져도 엔진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더 높은 대신에, 반대로 이제 EV가 작동하는 구간들은 짧아지기 때문에 연비 면에서는 약간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필랑트가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이러한 파워트레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최고 출력을 빡빡 내면서 쓰는 요 상황에서는 배터리의 소진이 빠르다. 하지만 충전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계기판을 보고 있는 카메라를 쭉 보시게 되면 절반, 하프코스 정도만 왔는데 다시 배터리가 거의 80%까지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냠냠냠냠 좀 채워놓고 한 바퀴 더 어택을 가보죠. 이번에는 AI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배터리 거의 95% 찼어. 자, 속도를 다시 한번 올려보죠. 아, 이게 스포츠 ESC 모드이기는 하지만 그 진짜로 ESC를 이용해서 살짝 제동 토크 벡터링을 이용해서 머리를 뚝뚝뚝뚝 안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에요. 그 최대 속도에 도달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라고 계기판에 경고창을 하나 띄워줬고요. 오케이, 좋았어. 살짝 제동 구간을 좀 당겨서 르망 LMP 차량들, 하이브리드 레이스카들, 요즘 F1들 배터리 약간 충전할 시간을 버는 것 같은 그런 주법을 좀 구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최대 회생제동 약 80kW 정도씩 또 걸리고 있고요. 네, 이 오르막에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가장 고도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버텨주면 돼. 오케이, 버텼어. 자, 회생제동 이용해서, 네, 페이스는 많이 다르지만, 네, 최신 이 포뮬러 2나 F1 운전하고 있는 배터리의 잔량을 약간 좀 관리를 하면서 파워 배분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주법. 야, 이거 재밌네요. 자, 이제 후반부는 다시 내리막 구간이죠. 아, 진짜 이 살짝 뉴트럴한 감각으로 말려드는 요 느낌. 아, 전륜 타이어만 지금 혼자서 코너링을 다 부담하지 않고요. 전륜 구동 방식이지만 뒷 타이어 쪽에도 하중을 잘 넘겨서 네 바퀴의 타이어가 일을 잘하면서 코너링에 그 균형감 있는 접지력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타이어 온도 뜨는 것도 보면 앞쪽 뒤쪽이 1psi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앞쪽에만 지금 일이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2분 16초 1을 기록합니다. 오케이, 1초 당겼어. 긴급 기동 해볼게요. 진짜 스티어링 앵글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그 카운터 스티어로 잡아야 된다, 이 정도의 차의 선의 모션이 시작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ESC가 들어오면서 그 꼬리에 대한 추정성, 그리고 차량의 그 전복, 아무래도 SUV들은 또 이 전복 방지 시스템도 ESC의 가장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 둘이 작동하면서 방향은 바꿔주지만 꼬리가 흔들리지 않는 선으로 ESC를 지금 방어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아마 카메라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 그 편제동, 지금 이 앞바퀴 두 개 중에 한쪽 바퀴만 브레이크가 다라락 걸리는 느낌들이 저는 되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90도 이상 한 번에 타격을 줬을 때에는 약간 타이어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들리면서 ESC가 훨씬 개입을 많이 해줍니다. 속도 감속량도 꽤 많아지죠. 그래서 약간 운전의 재미를 여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전을 담보로 뭔가 이게 꼬리가 살짝 돌아간다고 해서 저 차가 위험한 차냐, 이런 것들은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타이어의 그립 레벨 있잖아요. 지금 이 차가 쓰고 있는 245mm의 이 폭의 타이어가 낼 수 있는 기계적인 그립의 한도에 굉장히 그 잘 맞춰져 있는 ESC 세팅입니다. 지금 타이어가 딱 쓰러질 때 나는 요 타이어 스킬 노이즈도 들어보면 엣지라고 하죠. 타이어의 트레드 부분이랑 사이드월이랑 각이 접혀지는 그 부분에 그 강성을 꽉 누르면서 탈 때 나는 그 스킬 노이즈가 나거든요. 이게 타이어 끌리는 소리도 어떻게 미끌리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좀 다 달라요. 3개의 기어 단만을 가지고 필요할 땐 엔진을 직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 모터가 엔진을 파워를 보조하는 식으로, 지금은 연비 주행이 아니니까 출력 주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진짜 즉각적으로 막 기어가 빵빵 바뀌면서 차가 막 가속감이 나가고 하는 이런 느낌들보다는 전기차의 느낌에 더 가까워요. 지금도 트랙에서 주행할 때에도 기어가 언제 바뀌는지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매끄럽게, 네, 매끄럽게 기어를 갈아타서 엔진 소리가 약간 낮아지는 걸로 알 수 있다 뿐이지 변속 충격은 그랑콜레오스보다도 훨씬 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은, 보통은 이렇게 한 세션을 타면 후반부에 왔을 때 브레이크의 열화, 네, 지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기 마련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페달의 어떤 모듈레이션 필링을 똑같이 유지하는 거라서 그렇게 페달 감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 이 패드 자체가 지금 지치고 있는 영역까지는 아직 가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약간 그 아까 말씀드린 엔진 대비 그 파워트레인의 용량이 좀 큰 거의 장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회생 제동을 할 수 있는 모터의 그 용량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생 제동의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패드가 일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페달 감각이 지금도 네, 이상할 정도로 짱짱해요. 그래서 뭐 트랙에서 사용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 도로에서 탈 때도 급제동, 특히 막 고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뭔가 앞에 상황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막 한 4, 5초 이상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워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력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 이 느낌 좋은데? 약간 이렇게 뱀처럼 가요. 이렇게 역시 서킷에 가져올만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횡지를 거는 거는 공도에서는 좀 위험하거든요. 이런 곳에 와서 안전하게 이렇게 한번 돌려봐야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그립이 막 휙 빠지면서 도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완전 바보같이 그냥 언더스티어로 쭉 밀려서 드라이버가 가고 싶은 궤적으로 못 가는 스타일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한계 성향에서 그 안정적이고 살짝 재미를 주는 이러한 그 핸들링 모션. 핸들링은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리뷰가 지금 핸들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핸들을 돌리는 게 핸들링이 아닙니다. 핸들링은 운전대를 인풋을 어느 정도 줬을 때 그 대비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지, 말 그대로 그 차의 코너링을 다루는 반응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더스티어인지 오버스티어인지 뉴트럴인지, 점진적으로 발전한 스타일인지 갑자기 급변하는 스타일인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핸들링이지, 운전대를 돌리는 게 핸들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리뷰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영상 보시면서도 제가 막 드리프트 할 때 이거 운전대 이렇게 막 돌리는 거 보고서 핸들링이 예술이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핸들링 이거 아니에요. 르노 오너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테스트를 하러 이곳에 왔거든요. 일단 여전히 르노 필랑트도 르노는 르노다. 한국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모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르노의 특성들을 재미있게 잘 살린 모델이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트랙을 탔을 때 아쉬움은 아무래도 배터리, 전기 용량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엔진 자체의 한계, 그리고 또 엔진으로만 갈 때는 변속기도 3단밖에 안 된다는 거에서 오는 한계가 있지만, 어차피 뭐 트랙데이용 차 아니잖아요. 일반 도로에서 연비 주행을 하다가 국도나 구불구불한 이런 코너들이 나왔을 때 그때 만나게 타볼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 정도로는 손색 없는 성능을 갖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커지고 엔진 출력도 조금 더 강해지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개발한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 그 어떤 최선의 가장 밸런스 있는 균형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